안녕하세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계속 좀 하락세를 보여서요.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2025년 8월 20일 수요일이었죠. 코스피가 3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 배경에 대체 뭐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관련 기사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하락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뭘 좀 주목해야 할지 좀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시장 상황인데 핵심만 딱딱 집어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 글로벌 요인이 국내 증시에 직접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AI 버블 우려. 이게 갑자기 확 떠올랐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정책 방향이 좀 불확실해졌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AI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오픈 AI CEO 샘 알트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현재 AI 시장이 좀 과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경고를 했다고요. 네, 그 발언이 파장이 꽤 컸습니다. 샘 할트만이 지금 AI 분야 투자가 혹시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시장을 막 끌어올렸던 AI 관련 기술주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은 거죠. 이게 뭐 그냥 한 사람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AI 분야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직접 버블 가능성 이걸 언급하니까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하다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섬뜩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미국 기술주들이 많이 흔들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AI 칩 경쟁에서 제일 앞에 있는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3.5%나 하락했고요. 경쟁사인 AMD는 그보다 더 빠졌어요. 5.44%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도 3.61% 하락했고요.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AI 관련 대장주들이 같이 떨어지니까 그 영향이 뭐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넘어온 거죠. 아무래도 글로벌 기술주랑 우리 국내 기술주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하니까요. 국내 증시에서도 바로 티가 났군요. 그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번 코스피 하락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 부분을 짚었더라고요. 미국 증시에서 불거진 AI 버블 우려와 기술주 매도세. 실제로 보니까 국내 대표 AI 관련주인 SK 하이닉스가 2.85% 하락했고, 또 AI 기술 개발 열심히 하는 네이버도 1.77% 내리고 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서상영 애널리스트는 또 다른 하락 요인으로 최근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일부 섹터의 차익 실현 이걸 꼽았는데요. 특히 조선, 원자력, 방산 관련주들이 좀 해당됐죠. 이건 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어쨌든 그 AI에서 온 충격이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AI 버블 우려 그리고 또 시장을 좀 짓눌렀던 큰 요인이 바로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이거였죠.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여기에 다들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라는 게 매년 열리는데 세계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특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연설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최근에 갑자기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월가에서는 9월에 연준이 금리 내릴 거다. 거의 뭐 확정적인 분위기 아니었나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이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안 꺾인다, 소위 끈적하다, 스티키 이런 징조가 또 나온 셈이죠.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 살아나는 거, 이걸 극도로 경계할 거다,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 금리나 기대감이 확 줄어들면서 혹시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상당히 좀 신중하거나 아니면 좀 매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이거 생각보다 안 좋은데 하면서 일단 좀 몸을 사리게 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지거나 뭐 심하면 올해 안에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퍼지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금리라는 게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도 직접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금리 정책이 불확실하다는 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마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이런 경계 심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한 요인들이 국내 시장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더 자세히 보죠. 업종별로 좀 온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일단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약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 2.85%나 네이버 1.77% 말고도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1.69% 하락했고요. 그런데 정말 의외인 건 시총일이 삼성전자는 오히려 0.71%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눈에 띄는 차별화죠.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AI랑 직접 관련이 높은 패블리스나 소프트웨어 비옥들하고는 좀 다르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이게 여전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AI발 불안감보다는 메모리 턴어라운드, 이 스토리에 더 무게를 두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죠. 둘째는 삼성전자는 워낙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같은 성격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좀 불안할 때 다른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자금 일부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덜할 것 같은 삼성전자로 몰렸을 가능성,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질 좋은 피난처, 프라이트 퀄리티 현상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AI라는 큰 테마 안에서도 기업마다 좀 처한 상황이나 또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기술주 말고 다른 섹터들은 어땠나요? 아까 서상영 애널리스트가 말했던 조선, 원자력, 방산주들, 차익 실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원자력 관련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팔았다고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53% 하락했죠. 방산주는 최근에 단기간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익을 좀 확정하려고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33% 하락했는데요. 이 차익 실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주가가 더 오르기 좀 어렵겠다 판단하거나 아니면 일단 수익을 챙겨놓고 시장 상황을 좀 더 보자, 이런 심리가 반영된 거죠. 아하,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불안해지니 일단 수익부터 챙기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군요. 조선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조선주는 중국과의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이게 다시 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잘 해왔잖아요. 근데 다시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을 좀 높여가면서 저가 공세를 막 펼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HD현대중공업 마이너스 1.54%, 삼성중공업 마이너스 2.11%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좀 잘 버틴 업종이 있었네요. 자동차 섹터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현대차가 0.68%, 기아가 1.06% 상승하면서 오히려 강세를 보였어요. 자동차 업종은 최근에 실적이 계속 좋았고요. 또 금리나 AI 같은 이런 글로벌 이슈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게 수출 기업인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일부 있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도 업종별로는 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걸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말 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네요. 이런 불안 심리는 다른 금융시장 지표에서도 확인이 됐죠. 환율이 꽤 오르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아니면 위험 회피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7.7원 올랐어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죠. 1398.4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1400원 선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원화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달러 같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건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시장은 가격이 올랐다고요? 수익률은 내리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투자자들이 주식 같은 위험자산 비중은 줄이고 국채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날 채권 시장을 보면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0.3bp, 그러니까 0.003%포인트 내린 연 2.441%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국채 금리도 0.2bp 하락해서 연 2.611%를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아주 조금이지만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채권을 서려는 힘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거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자, 그럼 이날 시장 상황을 주요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47포인트, 퍼센트로는 0.63% 내린 3,130.09에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량은 약 3억 3천만 주, 거래대금은 1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평소보다 좀 많았나요? 하락하면서 거래가 실렸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개인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3,927억 원, 2,326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어요.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좀 부담이었죠.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혼자서 5,16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좀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연기금 같은 곳에서 저가 매수에 나선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1.46%로 비교적 좀 크게 하락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59%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글로벌 AI 기술 시장의 과열 논란, 또 버블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진 것,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좀 커진 것,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네요. 여기에다가 또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일부 주도주들의 차익 실현 욕구까지 좀 맞물렸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글로벌 기술 트렌드가 우리 국내 자본시장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또 직각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AI 관련주는 앞으로도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말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또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나 모든 종목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올랐고 또 시장 하락 분위기 속에서도 자동차주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처럼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도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기보다는 개별 투자 대상의 펀더멘털이나 수급 요인을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변수랑 국내 시장의 개별적인 움직임, 이걸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고 또 국내 시장 안에서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단순히 외부 소음에 흔들리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본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 스스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